안녕하세요. 아직도 야외에서 뭘 찍는 게 아주 어색한 저입니다. 오늘 저희 연남동 파티룸을 잠깐 빌려가지고 퀸튜브 팀이랑 같이 밥 먹으면서 그냥 좀 시간을 보내려고 연남동에 이렇게 왔어요. 네. 그리고 저 염색하신 거 처음 보시죠? 제가 요즘 앨범 준비 중이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또 이렇게 영상을 찍네요. 저는 예정에는 없었지만 PD님들의 요청으로 찍게 된 OOTD입니다. 제가 지금 제 폰으로 찍고 있어서 뭐 안 보이는데 제 핸드폰 케이스가 청경채거든요. 그래서 오늘 살짝 청경채 룩으로 입고 왔어요. 청경채 의인화 그 잡채 룩입니다. 원래 이렇게 핏되는 바지를 잘 안 입거든요. 오버핏으로 많이 입는데 오늘은 뭔가 이러고 싶었어. 나의 마음이 이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조금 핏되는 룩으로 입어봤어요. 그리고 신발은 솔라 언니가 저 생일 때 선물해 준 거예요. 이거는 브랜드 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무튼 여기 가방은 저 미국 브이로그에서 샀던 바이파 제품이거든요. 그럼 인간 청경채는 이만 파티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컷! 오케이요. 이렇게 난리치고 어머 잠시만요. 우리 찍으시면 안 되시거든요. 가치가 없나요? 좀 찍을게요. 너무 잘 되셨어. 진짜. 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올! It's mine! 짜라란! 이건 내 거지롱! 저희 휜튜브 팀은 블랙으로 이렇게 다 같이 맞췄어요. 어떻게 우리 다 같이 회식할 때 이거 입고 올까요? 너무 징그러우려나? 짜잔! 우와! 이게 로제 찜닭 순살이고 이게 마라엽떡. 와우! 요즘에 품절 대란 나서 못 먹는다던데 저희가 어떻게 잘... 더워. 어떡해. 실내 온도 29도입니다. 지금 이머전시예요. 난 할 수 있다. 오늘 주종 뭘로 달릴 거예요? It's me. I'm dangerous woman. 아니 오늘 진로 모델 같은데? 약간 이 색깔이 아 그래요? 응, 너무 연락 주세요. 지금은 낮이니까 토닉에 섞어서 먹을게요. 지금은 한번 섞어 먹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짠. 저 맞다. 오늘 저 되게 귀여운 반지 꼈어요. 도너츠에 도넛. 짠할까요? 짠! 오늘 첫 끼예요 지금. 이거 먹으려고 참고 있었어. 계란찜도 먼저 넣어요. 넣어요. 감사합니다. 먹겠습니다. 티가 났네. 계란찜 엄청 맛있어요. 로제. 너무 기대돼요. 되게 맛있고 되게 김치 땡기는 맛이에요. 맞아. 이 유부를 꼭 유부랑 고기를 꼭 추가해서 먹으래요. 막 유튜브에서 후기 같은 거 보면 엽떡 그 특유의 맛이 안 난다고 했는데 나는 나는데? 아 진짜? 엽떡의 그 감칠맛이 완전 많이 나는데? 맛있는데? 진짜 자극적인 맛이다. 이번 앨범보다 자극적이야? 아니지. 그렇지. 따라하려면 멀었지. 저희는 스며드는 자극적인 맛이에요. 이거는 그냥 빡 꽂히는 거잖아요. 일단 마라 기름처럼 한번 묻으면 뭘 또 더 하려고. 여길 되게 비비면서. 마라 기름처럼. 라디오는 어때요? 라디오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원래 헤이즈님이 하셨던 볼륨을 높여요라는
KBS 쿨 FM 라디오를 지금 스페셜 DJ를 2주 동안 하고 있거든요. 즉석에서 이렇게 문자 소개를 해야 되고 거기에 코멘트를 바로바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발력이 진짜 필요하고 얘기도 되게 잘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게 되게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그런 게 어려운 것 같아. 생방은 이제 다음 주 주말까지 이제 여러분들을 8시에서 10시 네, 이렇게 2시간 동안 찾아가니까요. 제 꿀보이스 들으러 많이 와주세요. 고민 그거 하나씩 해볼까요? 네. 고민을 여러분들한테 또 몇 가지 받았었잖아요. 고민 상담 처음에 컨텐츠 찍었을 때 되게 반응이 좀 괜찮았거든요.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만의 생각인가요? 좋아해 주셨죠? 좋아해 주셨었죠? 약간 이입해서 뭔가 말을 아. 그래서 고민이 없는데 만들어서 얘기할 때도 있어요. 아닌데 고민이 아닌데 심각해져. 아, 나 잘 진짜 들어준다. 전문 상담. 킹하다. 저는 약간 감정이입해서 말을 해주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거 플러스 저의 경험을 토대로 약간 얘기를 해주는 편인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저는 27살 무무입니다. 7월 초에 양양을 갔다가 헌팅으로 만난 남자와 마음이 맞아서 자만추로 사귀게 됐대요. 근데 남친이 이번 여름 주말마다 양양 서핑을 갈 거라고 하는데 저희도 거기서 이제 헌팅으로 만난 관계니까 가서 딴짓하지 않을까 괜히 의심하게 되고 걱정되네요. 믿고 보내줘도 될까요? 아니면 정들기 전에 깨지는 게 나을까요? 일단은 보내줘봐. 일단은 왜냐면 우리 무무 씨의 짐작인 거잖아.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단은 믿고 보내주고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길 경우에는 이제 헤어지는 게 맞지만 근데 뭔가 간다고 했을 때 집에서 망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다라는 거는 말을 해야지. 솔직하게 드러내야지. 아무래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조금 불안하다. 연락도 좀 자주 해주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편하게 걱정 안 하고 너 보내줄게. 이렇게 얘기를 기분 좋게 할 수 있잖아. 근데 만약에 그러고 딴짓을 했어. 그게 걸렸어. 그럼 헤어지세요. 정수를 일단 한 대 땅 때리고 헤어지세요. 근데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가 믿고 편하게 보내줬던 게 있기 때문에 더 할 얘기가 생기지 오히려. 지금 순간 되게 마녀소년 같아요. 제가. 그쵸. 여기 그거 넣어주세요. CG로 그 그린라이트 할 때 여기 프로 그 연기만. 이렇게. 그 다음 고민이래요. 저는 같은 회사에서 연애를 한 CC였습니다. 이것부터 난 별로다. 작년 6월에 헤어졌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대. 전 남친이 결혼을 한대요. 근데 그것도 올해 10월이에요. 그래, 그것도 그럴 수 있어. 근데 자기랑 만나기 전에 만났던 사람이랑 결혼을 한대. 제가 그들 사랑에 잠깐 끼어있는 까메오 같은 기분이 들고 기분이 정말 별론데 청첩장을 저한테 주면 어떻게 해야 되니? 안 가는 게 쿨해 보이는 건가요? 이렇게. 사실 뭐 가던 안 가던 쿨해 보인다는 거는 사실 생각하기 나름이라 뭐 쿨해 보이고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걸 너무 신경 쓰고 있다는 거라서.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나는 진짜 솔직히 진짜 반대인 게 이별을 하면 완전 돌아서는 타입이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안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하던 말던 약간. 그리고 이미 또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근데 이게 결혼식을 가냐 마냐의 핵심보다는 나의 전에 만났던 사람이라는 거에 지금 기분이 나쁘신 거잖아요.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 뭐 두 가지겠지. 다시 뭐 연락이 돼서 감정이 다시 되살아났다거나 아니면은 못 잊고 있는 상태에서 이 친구를 만났다가 이게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역시나 걔를 좋아하고 있었던 게 맞구나. 오히려 이 친구 때문에 확신을 얻은 걸 수도 있어. 너무 마음 아프다 이거. 어떡해. 나 너무 화가 난다. 나 진짜 완전 탈기사 완전 화려하게 고백할래. 나 가면 되겠다. 이러고 빨간색 드레스 입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야. 신부 서 있는데 계속 너니? 이렇게 부케 던지면은 부케 받아가지고 낭만 고양이 부르고. 근데 진짜 짜증나겠다. 그냥 미련을 버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잊고 더 멋진 분을 만나세요. 좋은 사람은 널렸다. 휘인 언니, 저는 5년차 직장인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듯이 개 같은 직장을 쥐꼬리만한 돈을 받으며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 회사에서 제 성과와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퇴사 욕구가 뻐렁친데, 근데 이직할 곳을 정하지 않고 그만두면은 다시 갈 곳이 없을 것 같아서 고민인데, 그래서 확 그만둬도 될까? 죄송한 말씀일 수 있지만 갈 곳이 없을 것 같아서 못 그만두겠어요 란 말이 난 제일 솔직히 바보 같은 것 같아. 맞아. 그런 얘기를 막 계속 듣다 맞아. 보니까 자존감이 좀 하락해서 내가 다른 데 갈 수가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인가? 라는 의심이 들 수 있는데 갈 수 없는 곳은 없어요. 저도 항상 좀 약간 인정이 고프고 칭찬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되게 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이 없었을 때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나? 그 상황 때문에 만들어지는 본인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깎아내리는 그런 심리 같은 게 생기잖아요. 아니요. 절대 갈 수 없는 곳은 없고 퇴사해보시는 것도 저는 솔직히 왜냐면 저는 진짜 많은 경험을 해라 파거든요. 옮길 수 있을 때 솔직히 여기도 경험해보고 저기도 경험해보고 하는 것도 난 좋다 생각해. 화이팅. 당신의 퇴사를 화이팅! 응원합니다. 짤 하나 해줘요. 퇴사할 때 쓰면 유명한 짤. 어떤 게 있지?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벽나발 불고 막 이런 거? 아니면 이렇게 간단하게 얼굴 빨개졌어. 치얼스로 이렇게 할까요? 그 단톡방 나올 때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백수, 이거는 이제 직장인 분들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수 생활을 한번 겪으니까 일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가족들은 대놓고 눈치 주는데 그럼에도 도전할 자신이 없어서 5개월째 노는 중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7월 7일에 홍대 소품샵에서 언니 실물 봤는데 너무 예뻐서 심장 터질 뻔했는데 다행히 친구가 부축해줘서 집에 잘 왔어요. 백수 생활을 못 벗어나서 5개월째 그러고 있대요. 6개월은 괜찮은 것 같은데. 가족들이 막 대놓고 눈치를 준대. 같이 사니까 진짜 그야말로 약간 백수처럼 보이잖아. 맞아. 부모님들 눈에는. 진짜 부모님 눈치가 보여서라면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신다거나 이러면 잔소리가 좀 줄어들지 않으실까? 지금 쉬고 있는 동안 진짜 뭐 카페나 이런 데라도 가서 이게 좀 되돌아보고 본인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뭔가 계획이 생기지 않을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지 말고. 갑자기 웃네. 왜 그니까. 내일을 생각해. 나 지금 그치? 다들 여기 지금 되돌아보고 있어. 내가 지금 이거 남. 아무것도 사실 냉정하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주에 하루 이틀만 알바해도 그 사람이 활기가 도는데 진짜 막 쉬어버리면 그게 끌어올려지기 맞아. 쉽지 않아. 아무것도 안 하기 시작하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하긴 해야 돼. 이것저것 경험을 아니면 쌓는다던가 뭐 원데이 클래스라도 뭐 잡아서 이것저것 해본다던가. 진짜 화이팅입니다. 진짜 못할 것 같은 직업이 뭐예요? 안 맞는. 이런 군인을 했으면 안 맞았으려나? 그러니까 저는 FM대로 하라고 하면은 진짜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속적이잖아요. 그걸 못 버텼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자유가 없으니까 이 안에서 내가 버틸 수 있었을까 싶은 거지. 패스. 진짜. 휘인 언니, 최근에 취업 준비를 하다가 친해진 분이 있는데요. 그분과 대화도 잘 통하고 취향이 겹치는 게 많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같은 회사 들어갔대. 근데 우연들이 겹치다 보니까 관심이 가서, 근데 아무래도 같은 회사다 보니까 섣부르게 관심을 표현하기가 좀 어렵고, 대학교 CC처럼 주변 사람들이 막 사내 연애 하지 마라 막 이러는 것도 왜 그런지 알 것 같아가지고 시작하는 게 무섭대. 언니는 사내 연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솔직히 비추. 왜 다들 또 숙연해졌어? 같은 회사에 가는 건 진짜 좀 운명 아니에요? FP 운명론. 저도 진짜 운명론자인데 사내 연애라는 것만 봤을 때는 비추야. 사내 연애라는 게 사실 잘 관계가 유지되는 사례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파국.
그래서 둘은 또 비밀로 하는데 또 다 알겠어. 비밀로 한다 하는데 비밀 같지 않게 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잘 지키자라고 아무리 약속을 해도 감정이 막 앞설 때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면 본인들이 불편하지. 그러니까 사내 연애 자체는 일단은 비추인데 이분은 또 너무 관심이 간다고 하니까 고백을 막 하지 말아라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잖아. 해보긴 하세요. 왜냐면 이 남자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잖아, 사실. 이분이 만약에 싫다 하면은 뭐 사내 연애조차까지 안 가는 건데. 같은 그 직원인 거잖아요. 어떻게 직원한테 사랑에 빠지지? 그러니까 서사가 전에 있잖아. 만났으니까. 취업 어, 그래서 음, 그런 거. 맞아. 그러면 더 지켜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 그치 그치. 응. 이게 왜냐면 취업 준비를 같이 하면 막 동질감이랑 맞아. 막 서로 상황이 같고 이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감정이 막 더 막 생기는 걸 수도 있어. 맞아. 조금 시간을 맞아. 두고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다시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오래 지켜봐야 돼요. 되게 우리 고양이가 하는 말 같아. 사람 아닌 거 아니야? 고양이가 하는 말 같아. 아 진짜 웃기다. 아니, 제가 원래 막 매운맛 그런 사연들을 좀 많이 읽고 싶어가지고 사연을 이제 좀 얻으려고 했거든요. 그 중에 온 게 있는데 이거 진짜 매운맛이에요. 매운맛 고민을 아무도 안 쓰니까 제가 씁니다. 지금 제 친구 얘긴데요 하면은 이제 자기 얘기인 경우가 많죠. 친구한테 이제 곧 200일이 될 남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까 코스튬 플레이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해주고 싶나 봐요. 도대체 뭘 준비해야 친구의 수치심도 덜 들고 친구의 남자친구도 동시에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살짝 끔찍한 질문이지만 저도 고민스럽네요. 아 그럼 리얼 친구 얘기인가? 아, 이 친구가 일단 수치심이 든다고 하시는 거면 안 하시는 게 맞는 거고 이게 상대를 위해서 막 상대한테 맞추려고 하는 플레이는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맞춰주고 싶은 마음은 뭔지 알겠고 예쁘지만 내가 막 수치심이 드는 데까지 막 그런 걸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건 진짜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 친구분한테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같이 그걸 뭘 사야 되지, 뭘 골라야 되지 고민해 줄 게 아니라 너가 싫으면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뭘 사야 되지라고. 같이 왜냐면 저도 좀 고민이네요. 막 이러니까 아 고민하지 마요. 어떤 코스튬을 사야 되는 거야 이러고 있지 마시고. 수치스러운 건지 약간 부끄러운 건지 음. 사실 그 착용 시간이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고. 와우 맵다. 서서 그냥 진행되기 때문에 근데 뭔가 아니면 정확한 정말 너의 진짜 정말 찐 속마음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아, 사실은 조금 뭐 궁금하기는 해 이러면은 같이 고민해 주시고. 되게 좋은 친구네요. 그것까지 같이. 맞아. 그러니까 같이 고민. 그 남자친구는 알까? 그러네. 여기 있다. 우리 4명, 4명과 친구들 그리고 이걸 보게 될 구독자들도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까? 남자친구가 제일 수치스러워. 맞아. 아 너무 웃기다. 나중에 후기도 한번 창창창 올려주세요. 근데 다 약간 연애 얘기가 많네. 엄청 많아요, 연애 얘기가. 언니를 좋아한 지 3년 된 고1 무무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남사친이 있었는데 힘들 때 서로 고민도 얘기하고 응원하다 보니까 친구를 좋아하게 됐대. 정말 소중한 친구로 여기는 것 같대. 단둘이 영화도 보러 가고 카페도 가고 했었는데 마음을 접고 친구로 남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계속 좋아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약간 그거 같아. 관계가 발전이 돼서 사귀잖아. 그러다가 헤어지면은 사실 약간 친구로 다시 관계가 회복되기가 보통은 좀 어렵잖아요. 그게 두려우면은 고백을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래도 상관없고 나는 어쨌든 이 친구랑 그런 발전된 관계로 지내보고 싶다 하면은 말하는 거고. 근데 이제 말했을 때 약간 부정적일 수 있잖아. 나는 너가 그냥 친구야. 나한텐 소중한 친구라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자기가 괜히 어색해져가지고 막 친구도 뭣도 오히려 이도저도 아닌 사이가 되게끔 만들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맞죠. 근데 이 나이여서 되게 고민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고1이라고 생각해보자, 우리가.
나는 그러면은 고백 안 해. 그래도 친구니까 얘랑 나랑 연애를 한다고 이입이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 아, 나 그것 때문에 차였어. 그러니까 저는 경험이 우수수수 나와. 근데 나는 그때 이제 고백하고 주눅 들지 않았지. 차여도.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뭔가 그 맞아. 결정이나 마음가짐이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 하고 싶은 대로 하되 이제 그 후에 이제 뭔가 처신을 좀 잘 해야 된다라는 거. 아, 자기 친한 사람한테 자기 모르는 곳에서 욕 먹는다는 거를 알았을 때 휘인 언니라면 어떻게 해요? 어떡하냐? 근데 이거는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어떻게 들었냐에 따라 또 다른데 일단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동시에 뭐 때문이었을까? 내가 진짜 뭔가를 좀 서운하게 하거나 뭐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지에 대해서는 또 성찰을 해보겠죠? 왜냐면 내가 너무 친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도 확인은 해볼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확인할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둘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막 너한테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내가 혹시나 너한테 뭐 뭔가를 서운하게 한 게 있나 그거 걷다 대고 네가 뭘 듣는데 이러진 않겠지. 그러면은 이제 그냥 바이 이러고 이제 가야지. 그 현실에 맞닥뜨리는 게 아 싫은 그거 거고. 자체가 두려운 거구나. 맞아 고민 들 것 같아. 나도 막상 막 그런 안 좋은 얘기 들으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될 것 같긴 한데 내가 뭐 안 좋은 얘기를 듣고 눈물을 한 방울 떨구더라도 그게 후련할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이. 이래도 또 별거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들었으면 차라리 걔한테 얘기를 해. 맞아. 너가 직접 그럼 휘인이랑 얘기를 해봐라. 그치? 그냥 그러지 말고 너가 얘기를 해봐. 이렇게 해야지. 그거를 맞아. 와가지고 야, 또 지민이가 걔도 이상해. 걔가 제일 이상해 사실. 맞아 맞아. 그러네. 그 사람이 이상해요. 이거 하는 그 사람이 제일 이상하다. 학교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대. 근데 왜 이렇게 싫어해? 질투해요? 그러니까 제가 찐 인프피라서 소심해서 먼저 고백은 진짜 용기가 안 나고 저한테 직접 얘기하시지 왜 여기다 보내셨어요? 또 학생인 척했네? 먼저 고백을 못 하겠대 소심해서. 근데 저에게 호감 갖게 만들고 싶은데 소소한 플러팅 방법. 아 귀여워! 자기한테 관심 갖게 하고 싶대. 소심해서 고백을 못 하는데. 아 너무 웃기다 얘. 진짜 귀엽다. 아 소소한 플러팅? 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찐 인프피라 생각하고 맞아. 해야 돼. 왜냐면 갑자기 막 엔프피가 하는 플러팅을 맞아. 알려줄 순 없잖아. 일단 인프피로서 여기 대표 인프피로서 빨리 얘기해 주세요. 아니, 제가 소소한 그걸 플러팅. 해드릴게요. 검증,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플러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그러면은 일단 나는 뭔가 소심하다고 하니까 자꾸 이게 턱턱 막히네. 뭐 이런 거는 걔가 뭐 예를 들어 막 초코우유를 좋아하는데 이런 말을 얼핏 했어. 그러면은 뭐 기억했다가 그런 거를 해서 이렇게 준다거나 막 이렇게 친구한테 하듯이 이렇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뭘 할 수 있지? 같이 만약에 그냥 한국관에서 같이- 숨 쉬는 거밖에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아니 근데 그 소심함을 솔직히 조금 버려야 돼. 그러니까 맞아. 좋아하게 만들고 싶으면 과감해도 모자를 파네 맞아. 솔직히. 근데 어? 그래서 찐프피라면 어필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니까 물어보는 거야. 뺏기는 거지 뭐. 그래 뺏기는 거야. 뺏기고 쟁취를 집에서 해야지. 집에서 또르르. 그래. 진짜 답답이. 응. 아 너무 어려운데 어떡하지? 아 그냥 나 이게 제일 어려워 지금 사연 중에. 겐톡도 못 하잖아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BGM 카톡 뮤직. 그러니까 다 간접적인 거를 좀 하네. 썸이 이미 있을 때 간접적이어야 아는 거지. 그것도 없는데 간접적이면은 진짜 그냥 간접적인 거야. 직접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뭐야. 인공위성이야 뭐야. 인공위성. 어떤 거 해야 되지? 나 이거 진짜 너무 해결해주고 싶어. 미치겠어. 아니면 이거는요? 내가 인프피 친구고 야너 휘인이랑 좀 잘 어울릴 듯? 뭐 약간 이거. 그거는 괜찮아. 아니, 근데 내 마음을 본인이 지키고 빠져있어.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밀어주면 약간 아
그래 맞아. 친구를 이용해도 되지. 좀 인싸인 친구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게 친해지라고 해가지고 자리를 같이 만드는 거지. 우리는 뭐 요 정도로 솔루션을 주고 각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각자의 방법을 막 얘기해보자. MFP 먼저 말해. 저요? 저는 근데 일단 친해지려고 해볼 것 같아요. 친해지려고 하고 만약에 조금 친해졌어.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티를 막 내겠죠.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조금 더 특별한 뭔가 행동을 하지 않을까요? 약간 나의 경우는 나의 괜찮은 점을 어필하는 거지. 어필하는 거. 오히려 내가 뭐 열심히 산다던가 아니면 난 미래에 뭐 이럴 거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내 괜찮은 점을 말할 것 같아. 이게 사람 맞아. 성향에 따라 또 맞아요. 달라가지고. 그리고 ESTP한테는 바로 술 먹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INFP한테는 약간 카페 갈래요? 뭐 밥 먹을래요? 이럴 것 같아. 그러면 PD님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러면 어떤 시도를 할 것 같은지. 한숨. 아 너무 여기 꺼지는 줄 알아요. 무슨 이 최대 난관에 부딪힌 사람처럼. 눈에 띄게 뭐 어디 원래 모임 뭐 있으면 다 나가고. 근데 그건 진짜 그냥 눈에 보이는 거지 눈에 띄는 게 약간 아니잖아. 쳐다보는 거를 많이 하지 않을까요? 계속 조용히 계속 보기만 해. 이러고 속으로 아 너무 플러팅했나? 아, 너무 많이 봤다. 이럴 것 같아. 저는 근데 그냥 속으로만 생각할 것 같아요. 상상이 안 돼요, 그냥. 너무 재밌어. 너무 신기해. 인더모드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1인인데 언제부터 일정을 빼면 될까요? 대충 컴백날 스포해달란 이야기. 이게 저의 요즘 가장 큰 고민입니다. 되게 잘 묻어가셨네요. 분명 이게 큰 고민은 아닐 텐데. 일단 인더모드가 뭔지 모르시는 구독자분들도 계시니까 저 이번에 신곡 이제 발매하는 앨범이고요. 이제 진짜 가까운 시일 내에 본업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갈 거니까 좀만 기다려 주시고요. 좀 굉장히 바쁘게 계속 달릴 것 같아가지고 잠시 유튜브를 좀 내려놓고 일단 본업을 열심히 하다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고민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감정이입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시고 여러분들 고민 꼭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고 기다리면서 저 인더무드 이제 많이 들어주시고 저 많이 찾아봐 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의리로다가 그러면 저희 다음에 찾아뵐게요. 안녕. 어머! 아 뭐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거 봐요, 고양이 너무 귀여워. 와, 완전 귀여워.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휘인 씨. 감사합니다.